정말 감명하지 않습니까? 자, 저 말이 저렇게 논란이 되겠죠. 설거지는 여자가 이유 있는 막말 본색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일 이 거친 말로 본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홍준표 지사가 갑자기 어제는 이분을 겨냥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물어볼게요. 홍준표 찍으면 누가 되죠? 홍준표 찍으면 누가 돼요? 홍준표 찍으면 안 되죠? 누구 찍어야 돼요? 안철수 찍어야 됩니다! 저 말을 저희가 듣고 싶었던 건 아닌데 저 말이 홍준표 후보가 오늘 센 얘기를 했어요. 이분한테 지금 걸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손학규 이렇게 뭐 호칭도 없습니다. 존칭도 없고 무슨 미련이 남아서 저렇게 뭐 더 다음은 읽지 않겠습니다. 소극장 저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은 지금 이제 대구 경북의 이제 보수, 중도 보수 유권자를 둘러싼 그 이제 각축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거기서 더 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홍준표 후보로서는 그 안철수 후보로 가 있는 표도 뺏어와야 되고 더 이상 가는 걸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른바 손학규 위원장은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 거고, 홍준표 후보가 그 말을 듣고 이번 선거 끝나면 바로 이제 터굴로 들어가서 조용히 말년 지내라. 왜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추하게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두 사람은 개인적인 인연이 깊죠. 1996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둘 다 처음으로 그때 같이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한 거 아닙니까? 15대 국회의원으로.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친분들도 좀 깊은 걸로 알고, 미국 유학 갔을 때도 같이 또 한 방을 쓰기도 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같이. 그랬었는데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지금 이제 진영이 다른 쪽에 있다 보니까 또 대선이라는 이른바 이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저렇게 험한 말들을 써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홍준표 후보가 또 어제 한 인터뷰에서 설거지는 여자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네요. 어제 이거 저희 집사람이 보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남자가 뭐 절대 부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사실 뭐 특히 이제 저도 뭐 대구 출신이지만 대구 쪽에서는 좀 이렇게 아주 그 전통적으로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많이 가부장적인 받거든요. 그런 그렇죠. 신념들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뭐 통하지 않는 이야기죠. 다들 남녀가 함께 육아도 같이 하고, 요즘은 뭐 남자도 많이 이제 육아 휴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젊은 층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성층한테 당연히 반발을 일으킬 걸 본인이 알았죠. 예. 알면서도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런 거 보면 지금 홍준표 후보의 타겟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보수층의 영남의 5, 60대.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밑에서 끄잡아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속에는 있지만 다 속으로 이제 눌러놓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거를 본인 입으로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뭐 설거지 하기 싫은 이제 뭐 중년 남성들의 그런 걸 건드려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아까 이제 나왔던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그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캠프에서는 이걸 이 인터뷰 나가면 굉장히 좀 안 좋아하고 싫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좋아했답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지지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선거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 자체 일으키는 것이 관심을 기울이고, 한편으로 봐서는 자기를 지지층에 해주는 역시 홍준표야,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선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뭐 준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전에도 보면 한 6년 전이잖아요. 뭐 저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 얘기를. 박사원 소장님. 저보고 읽으라고요? 아니, 아무도 안 읽어도 돼요. 말씀하십시오. 이 홍준표 후보의 이런 이유 있는 어떤 그 거친 말이 지금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만큼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과거 선거에서 뭐 보수정당의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홍준표 후보나 한국당이 처한 현실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라도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TK의 아까 50대, 60대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는데 50대도 웬만큼 간 크지 않으면 그렇게 못할 거고, 한 70대 어르신들 중에 뭐 홍준표 저 후보의 저 얘기에 공감을 하실 분이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역설적으로 뭐 정치적인 어떤 그 노림수를 갖고 하신 얘기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 어쨌든 TK 보수청을 내 것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여성표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저 발언을 서스럼없이 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노리고 했을 텐데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라는 걸 급박하다는 통변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박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다. 저는 별로 노리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본래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한 거예요. 설거지에 대한 본인의 신념을 그냥 얘기한 사실은 겁니다. 우리 같은 연배만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 저희들은 부엌에도 못 가지 않습니까? 부엌 근처 가면 옛날 어른들은 남자가 무슨 부엌 근처에 오냐고 하고 야단을 맞을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저분의 특성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시고 뭐 위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합리에 잘 부합이 되면 좋은데 부합이 안 돼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대를 안 좋아하는 게 대학생 때 미팅을 했는데 이대생하고 미팅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나로 해서 이제 영남고등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영남고가 좀 이제 학교가 이제 수준 자체가 조금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대생이 바로 일어나서 가버렸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절대 미팅을 하지 않겠다고, 특히 이대생하고 미팅을 하지 않겠다. 그게 아마 평생의 한으로 쌓여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세 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전략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진솔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설거지 지금 큰 논란이 될 만한 발언까지 했어요. 급박하다고 홍준표 후보가 좀 급박하다, 다급하다 말씀하셨는데 급박한 건 이런 말, 지지율뿐만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쩐의 전쟁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예. 네, 소속사님 뭐 일각에서는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오늘 오전에 문재인 펀드가 출시가 됐는데 단 1시간 만에 100억 원이 모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후보 중에서 펀드로 하는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문재인 펀드. 왜 다른 후보들은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바로 완판이 되고 이것은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를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 이번 대선에서 쓸 수 있는 게 509억 후보가 그중에서 문재인 후보는 뭐 한 470억 정도 이렇게 좀 예산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제 123억 지급을 받았고 오늘 100억 이렇게 또 펀드로 모금을 하고 또 후원금 모금하고 등등등 해서 아마 문재인 후보는 좀 그나마 여유 있게 이번 준비를 좀 해나가는 것 같고 유세차 같은 것도 쓰는 거 보니까 사실 유세차가 한 대당 수천만 원씩 해서 제일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306대 정도 그렇게 쓰는 걸로 민주당이 좀, 예. 다른 당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민주당이 조직력 면에서나 자금 면에서나 지금 부분에서 이른바 기본적인 싸움의 링 자체에 올라갔을 때 이미 갖고 있는 이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 우세한 상황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뭐 말씀하셨던 유세차와 달리 이 안철수 후보는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오늘이 대선 본선 첫날입니다. 참 의미 있는 날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어떤 일들, 어떤 생각들 있었나, 그리고 어떤 분들 만났는지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는 좋은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처음 이제 시작도 굵은 목소리로 저렇게 항상 시작을 하네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제 민주당과 뭐 국민의당 얘기를 봤는데, 근데 홍준표 후보 또 이것도 재밌는 게, 박상훈 소장님. 뭐 홍준표 후보가 대출 받았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너무 돈을 많이 써서 좀 볼멘 소리가 있다는데요. 한국당에 뭐 지금 당직자로 계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마 그분들도 우리 당이
이 지경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거 자금을 걱정할 정도까지 이렇게 힘들어질 줄 예상한 당뇨들은 없을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펀드 발행한 데서 누가 펀드를 가입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10% 뭐 미만이면 아예 못 받고 10% 15%면 절반, 15% 이상이면 이자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부도날 가능성이 있으면 보전이 4년 만에 선거비 보전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몰려있는 게 지금 한국 그 보수정당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한 말씀 붙이면 홍준표 후보가 예를 들면 대선 후에 가시고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혀 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500억 정도를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대선 후에 유승민의 바른정당과 홍준표 후보의 한국당 간의 보수 정당의 적통을 누가 가지냐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준표 지사로서는 홍준표 후보로서는 득표율을 올려놓고 그래서 보수의 적통 말하자면 정통 보수는 우리다. 이걸 가져와야 하고 당을 홍준표 후보가 완전히 한국당을 접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TK 중심의 그런 정당이었다면 앞으로는 홍준표 중심의 한국당으로 그렇게 해서 홍준표 후보는 얼마든지 차차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번 전략의 나는 핵심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에 있는 돈 다 끌어서더라도 어떻든 15% 내지 20% 여기까지만 올려놓는다면 홍준표 후보로서는 아주 크게 성공한 것이죠. 그래도 여기까지 나왔던 말씀드렸던 세 분은 3명의 후보는 그나마 사정이 낮고 화면으로 만나보셨지만 뭐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자전거세 그리고 뭐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까지 포착되기도 했는데 돈 전쟁이 결국 득표율과 연결이 이 득표율과 돈 어느 상관관계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 좀 흥미롭게 좀 마음 편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죠.